중국 쪽 이야기로 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이 갖는 게 이게 사실상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이제 평생 연임할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해외 뉴스에서 나오는 게 예. 중국 군부에서 뭔가 반부패 혐의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네. 군부에서 숙청이 잦아졌다.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근데 해석을 하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게 군부 통제력을 잃었다. 네. 시진핑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에서는 아니다. 그게 시진핑의 권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박사님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그 정확한 속내는 알기 어렵죠. 네. 알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보도 내용이나 네. 또 전달되고 있는 내용만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그 나타난 팩트는 지금 중국 군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시진핑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권력 구도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그 중국 군부의 여타 문제는 대부분 그 작년에 그 발생한 일들이고요. 네. 그것은 시작은 이제 미 공군학교에서 인민해방군 특히 로켓군의 여러 가지 정보를 웹사이트에 발표를 함으로써 군사 정보가 누출된 거가 이제 문제가 됐었고 또 그때 즈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흘러간 그 정찰 기구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에드벌룬 같은 거 네, 하늘에 네. 떠서 간 거. 예. 네, 예, 네. 예.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 격추시켜 가지고 미국이 수거를 해갔는데 예. 그 다음 얘기가 없죠. 예, 그 다음 얘기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그 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도 몇 시간 얘기할 내용이라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때 그 친강 외교부장이 의문에 실종을 했습니다. 의문에 그 낙마를 하고 실종을 했죠. 외교부장이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 정도 되는. 네네. 네. 그때 친강이 그래서 의문에 낙마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서 두세 달 있다가 시진핑 주석이 만들고 시진핑 주석이 선발하고 시진핑 주석이 승진시켜서 정예 중에 정예로 만든 로켓군의 장군들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사람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국방부 장관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네. 국방부장이 낙마하고 전임 국방부장도 낙마하고 그리고 2달 동안 국방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시진핑이 최종 결재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때 로켓군이 숙청됐을 때 가장 큰 명분이 이제 부패였습니다. 부패. 네, 부패. 그래서 그 방산업체, 주요 방산업체의 그 높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정규군, 예. 미국과의 그 교전을 예상하고 만든 육해 공군 통합 통제를 할 최정예군의 주력 부대인 로켓군. 시진핑 주석 손으로 만들고 배양하고 육성해온 로켓군. 예. 내 장군을 그래 10수명씩이나 날리고 국방부장을 2이나 날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없지 않을까요? 시진핑 말고는? 시진핑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로켓군이 시진핑 주석의 분노를 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뭔가 총애와 신뢰를 받는 네. 그런 로켓군인데 네. 거기에서 뭔가 부패가 생겼다고 하면 예. 가만히 못 본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더 강하게. 예. 그랬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로켓군을 그렇게 키웠냐면은 기존의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체제가 안 돼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아하. 그러면 지금 만일에 로켓군을 밀어내고 군부가 뭘 한다면
로켓군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군대가 지금 인민해방군 안에 있느냐? 그것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고요. 인민해방군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군. 예, 예. 그 로켓군은 왜 이름이 로켓군이요? 뭐, 그게 원래는 포병 부대를 떼내서 예. 승격시켜서 그다음에 ICBM 같은 전략핵을 주 병과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게 로켓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짜 미국이랑 맞붙을 수 있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로켓군. 네. 근데 이게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뭐 부패 혐의, 네. 뭐 방산비리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던 네, 것처럼 네. 그런 걸로 이제 보도가 네. 되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또 추정의 영역으로 가버리나요? 예, 그건 뭐 그 몇 가지 추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좀 그렇고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만 얘기를 하면은 작년 말에 그 12월 31일 날 네. 국방부장이 그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게 해군 출신인 동준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 군사력의 지휘 체계가 공산당 및 중국 정부와는 별도로 군사위원회라는 데서 통솔 하거든요. 네. 그 군사위원회에 당연히 국방부장이 그 참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만 군사위원회의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예. 이 사람 이름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5월인데. 군사위원회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뭐 청와대 참모조직 뭐 이런 아니죠.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북한의 군사위원회하고 비슷한 건데 예. 그러니까 군대가 네.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군이잖아요. 네. 정부 밑에 있는 군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공산국가는 많은 수의 경우에 정부의 부대가 아니고 공산당의 부대입니다.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당의 부대였다가 정부 부대로 갔다가 당의 부대였다가 정부 부대로 갔다가 둘이 다 같이 관할한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흔들려 왔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건 군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른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군사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그 시진핑 주석을 제하면 5사람인가 있을 테고 예. 부주석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 총회하고 미국과 싸울 때 총대장 역할을 할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로켓군에서 나왔고 로켓군을 조직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또 낙마를 했어요. 요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방부장으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해군 출신의 동주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군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예, 그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중국의 공군은 육군과 해군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일에 미국과 무력 충돌이 나거나 대만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해군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미국도 해군이 제일 예, 중요하듯이. 항공모함에 그 예. 함재기 태워서 가서 싸울 게 해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해군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실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세력도 크지 않고. 그래서 해군을 키우기 위해서 로켓군 출신의 мя오하라는 장군이 육군인데 예. 해군의 정치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해군을 장악하죠. 네. 이 мя오하라는 사람이 또 낙마를 했어요. 다 낙마를. 그러니까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기에 따라서 예. 시진핑 파벌의 군부 장성들이 다 낙마했구만. 이렇게 그러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이 이것들이 정말 나를 해먹었군. 나를 완전히 속였어. 분노의 이 반격, 싹 다 처벌이 갈아엎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니면 도네요. 이거는. 예. 근데 이거를 만일에 이제 뭐 구테타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구테타를 하든 뭘 하든 군부만 장악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미국하고 싸워야 돼요. 자신 있냐고요. 지금까지 모든 그 첨단 병기 개발과 예. 미국과 싸우는 체계를 로켓군이 해왔는데 네. 로켓군을 때려잡은 당신께서 이제부터 미군하고 한번 해보실라고?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제 이런 의미 들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국가 지도자의 자리를 넘는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모든 정치 세력과 미국을 상대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하. 자신 있냐?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 오로지 역시 이거는 시진핑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전히 그건 또 의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해군 이야기에 잠깐 나와서 네,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그 해군력을 또 이제 증강시키려고 네. 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 네, 업체들의 또 힘을 빌리려고 네. 하는 이유가 중국이 너무 빠르게 해군력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은 정체돼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이 해군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네. 많이 올라왔을까요? 많이 올라왔죠. 원래는 중국 해군이 일본에서도 네. 자기네들 전력의 절반 이하라고 했었거든요. 일본의 전력 절반.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경에 그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예.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때 중국의 해군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 일본 해군 전력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15년 전에.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예. 만두 빚듯이 배를 계속 꽉꽉꽉. 만들어서 예. 예. 지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풀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일단 척수로는 미국보다도 많고 예. 항공모함도 되든 안 되든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비행기 사출기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에서 그 항모 전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네. 비행기들도 있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 앞이 이렇게 가판이 위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을 수 있는 무기량이라든가 연료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전자사출기로 미국처럼 쫙 이렇게 그 밀어내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 함정이 아니면은 그 에너지 충당이 잘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였죠. 그 왜 양궁에서 활로 쏘듯이. 네, 네. 예. 그렇게 항공기를 그렇죠. 출발시켜주는. 예,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국의 마지막 현재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푸제남이 이 전자식 사출기를 그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의문이 이제 또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항모용이라고는 안 했어요. 항모용이라고는 안 했지만 예. 용도는 뭐 그거임에 틀림이 없고 또는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 선하 그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 위에 또는 배 아래에 원자로를 탑재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그 전국에 그 수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톤급 그 선박도 지금 전기로 동력으로 가는 선박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언제 어디든 갖다 놓고 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착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까지 탑재를 해서 네. 에너지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한. 네. 그 소형 원자로가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되면 사실상 이제 중국의 준비는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뭐 해군력 측면에서 미군은 굉장히 다양한 전력을 네. 갖고 있고 경험도 많고. 네. 근데 중국은 거의 경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의 해군 전력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코끼리와 비슷이시죠. 다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보다 강하다는 거는 인정. 그 전제 하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니까요. 또 그게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예. 요거 좀 어떻게 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유튜브 예, 보면 예. 시진핑 숙청, 예. 뭐 쿠데타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이제 좀 빗대서 보면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공산당 시스템에서. 그 숙청이란 말이 아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그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지 네. 1인 전제는 아니에요. 1인 독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7인 상무위원회가 소위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이 다 몰려 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옛날에는 파벌별로 이렇게 권력을 분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시진핑 파벌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시진핑 파벌을 거꾸로 틀릴 파벌은 누굴까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파벌이 이제 있기가 어렵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진 파벌이.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시진핑 파벌 내부의 분열, 이런 거를 가정해 봐야 되는데. 외부 파벌에서는 이제 거기에 좀 견줄 만한 데가 없고 네. 내부에서 갈라져야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부를 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도전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2인자도 잘 안 키우잖아요. 아니죠. 중국은 여태까지 그 차세대 지도자를 미리 밝히고 과거에는. 미리 준비하게 했죠. 과거에. 근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런 게 요번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걸 안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는 다음 지도자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뭐 평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진짜 죽을 때까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건 거 배제할 수는 거겠죠? 없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고, 여기서 이제 좀 이것은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냥 흥미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중국의 중앙 경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경위국.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들을 경호하는 조직입니다. 경호처 같은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한테는 이 경위국에서 그러니까 이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가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경호도 하고 어디 갈 때 길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런 거를 다 해요. 동시에 그 경호 대상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감시 역할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이렇게 해서 경호를 해주는데 동시에 예. 감시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현재 뭔가 포스트 시진핑 내부 권력 투쟁 이런 게 아직 발화하기에도 그 조건조차도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중국 체제에서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일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궁정동에서 총성이 울리듯이 이런 식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성 혁명은 어렵다. 예, 그렇게 쉽지 않다. 오히려 정치 투쟁을 해서 공산당 그 전인대에서 네. 이 치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쉽죠. 생각해 보면 마오쩌둥도 그렇게 해서 밀려났고, 권력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후손으로 내려왔다가 물론 마오쩌둥 다시 문화대혁명 같은 걸 통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편이 오히려 더 쉽죠. 또 하나가 우리 연휴 사이에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네.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 CIA에서 네.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뉴스에도 좀 보도가 예. 됐던데 중국 공무원들을 예. 미국의 간첩으로 포섭하려는 영상. 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중국에서도 위태롭지 않느냐. 가족이나 다른 선배 후배 공무원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느냐. 그런 위험 속에서 살지 말고 미국에 도움을 주고 이쪽에 와서 잘 살아. 이런 식으로 회유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거잖아요. 대놓고 물밑 회유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공격 행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짜 뉴스인가 싶었는데 네. CIA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고 국내에서 이것도 받아서 뉴스화가 되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설득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공개적으로는 그런 동영상을 보기도 힘들 것이고, 둘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망명할 뜻이 있다고 해도 방법이 뾰족하지 않고, 망명을 하면 본인과 본인 직계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피해를 입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CIA 예산 다 삭감해가지고 CIA 직원들 1,000명, 2,000명 해고한다는데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여지는 있는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테고 진짜 만약에 중국 공무원을 간첩으로 미국이 만 CIA가 포섭을 하려고 했다면 조용히 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런 음모론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을 부자들이 또 많이 사 모으고 공무원들도 좀 고위직에서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이유가 해외로 떠나기에 더 좋기 때문에 그걸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 그러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러한 수요.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내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이 엄청난 규모로 행해졌었거든요. 아주 오래됐죠, 진짜. 뭐 폭포 밑에서 뭐 민간 기업들이 무슨 뭐 수력 발전 이용해갖고 막 채굴을 한다 이런 것도 많았고.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을 통해서 중국 내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그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을 통해서 부를 반출하기 어려운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걸 고려할 수 있죠.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그래도 회복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큰 지표는 일단 1분기는 괜찮았죠. 그런데 이 1분기가 미국의 그 고관세 때문에 당겨서 주문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갈 거냐라는 데는 좀 비관적이죠. 아마 이번 2분기 그 주요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간의 그 무역 갈등, 관세 전쟁 이후에 이것도 얼마나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봐야 되는 거고 사실 또 중국의 경제 자체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도 또 많이 심해졌다고 하고.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하고 중국이 누가 더 나쁜가 뭐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날 텐데. 예.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제일 먼저 여쭤본 게 미중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둘이 또 같이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여간 요거는 이제 또 미중 간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은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만 해도 거의 2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박사님께도 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간에는 저희가 요 TSMC와 트럼프 이펙트 대격변 예고 이거 이철 박사님이 번역하신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Tariff.